안녕하세요. 신영대의 힘내자 군산 진행을 맡은 최혜정입니다. 오늘 방송이 좀 많이 매끄럽지 못해요. 지금 이상하게 잘 안 돼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신영대 TV 세 번째 방송이에요. 유튜브,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 중이니 공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특급 게스트도 초대했어요. 누군지 다들 아시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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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입니다. 두 번 인사하기 했습니다. 네. 아까 했던 방송, 아까 했던 건데 다시 지금 방송이 안 돼가지고 네.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바쁘게 뭐 아침 새벽부터 늦게까지 뭐 군산 시민을 만나러 많이 다녔고요. 뭐 따끔한 지책을 듣기도 하고 또 격려를 듣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특별한 일정이라 한다면 서울에 잠깐 중앙당에 다녀왔어요. 중앙당 다녀온 이유는 공천장을 받으러 갔습니다. 공천장이 있어야만이 선관위에 등록할 수 있거든요. 민주당 후보로서 그걸 받아왔고요. 또 간 김에 또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님 그리고 윤우정 사무총장님, 뭐 이인영 원내대표 만나서 군산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군산 조선소, 현대중공 군산 조선소 재가동이 꼭 필요하다. 좀 중앙당 차원에서 좀 도와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당직을 또 임명해 주셨습니다. 군산 조선소 네네. 재가동 지원 특별위원장 당직을 임명받고 돌아왔습니다. 아, 저도 기사로 확인했었어요. 네. 저는 인사 안 해요? 인사해 주세요. 자연스럽게 알아서. 네. 저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거 방송하면서 욕도 많이 먹고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러고 지냈고요. 뭐 복장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점점 옷이 가벼워지는 게 진짜로 날씨가 선거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게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방송 잘 보시고 누구 어떤 사람을 정할지 어떻게 할지 뭐 정확히 잘 구독해 주시면 정보 전달을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 놓치지 마시고 방송 사수해 주시고요. 얼굴 빨개진 것 같아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 30분 늦어진 거는 정말 기술적인 문제로 그랬으니까 기다려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 한번 주셔야죠. 기다려주신 분들한테 기다려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진행자 같은데? 후보님? 네. 기다려주신 분께 한마디 네. 해주세요. 죄송해요. 실제 뭐 인터넷 속도가 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방송이 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시영대 페이지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들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유,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공식적인 시작 외쳐보고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신영대 힘내자 군산! 뭐 할 때마다 어색해. 자, 첫 번째 질문 할게요. 5대 공약 중 하나인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전국의 혁신도시 위치가 전라북도에만 도청 소재지인 전주에 있다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거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에 내려보내자. 그리고 실제 세종시에 수도 이전까지 검토하셨는데 결국은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성사는 안 됐지만 행정기관도 다 이전을 시켰죠. 그런 관점에서 중앙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됐는데요. 그때 이전될 때 대부분 중앙공공기관이 이전받은 지역에서 도에서는 혁신도시와 도청을 좀 분리해서 도내의 균형발전을 꾀했던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에 도청이 있고 원주에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광역시 상관이 없겠고요. 이제 도로만 보면 이런 겁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청주가 도청 소재인데 진천 음성에 혁신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창원이 도청 소재인데 진주에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가까운 광주 전남만 보더라도 무안에 도청 소재가 있고 나주에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주 같은 경우도 그 작은 도잖아요. 근데 그 지역 같은 경우도 제주시에 도청이 있고 서귀포시에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라북도만
전주에 도청이 있고 그 전주시에 또 역시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어서 실제 다른 모든 도가 도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청과 혁신도시를 분리해놨는데 전라북도는 그런 부분에서 매우 미흡한 혁신도시 위치 선정이 아니었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더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자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왜 유별나게 전라북도만 전주 뭐 혁신도시가 있고, 네. 그리고 혁신도시가 있고 공공기관이 있어서 혁신도시인 거죠? 그렇죠. 공공기관이 들어가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뭐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하면서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왜 전주에 또 들어왔을까요? 좀 옆에 네, 어쨌든 김제도 있고 군산도 있고 익산도 네.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그랬을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 많이 아쉽고요. 어쨌든 이제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나면 지금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뭐 실제 그 혁신도시를 통해서 그 부가가치 이 상황을 보면 생산 유발 효과가 9조 603억,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이 4조 7,799억, 고용 유발이 7조 3,824억이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 실제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채용돼 있는 직원 수만 보더라도 5,559명, 5,600명 정도가 채용돼 있어요. 근데 가족까지 생각하면 한 10,000에서 20,000명 정도가 공공기관 하나를 이전으로 해서 그런 그 지역 발전 효과가 있었다 생각하는 거고요. 실제 이 부분을 생각하면 자료 하나 더 떴네요. 그 지역 인재 채용 의무 채용률이 있거든요. 현재 원래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8년 3반기에 지금 17.1%니까 지금쯤은 20%가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채용하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공공기관 이전되면 아마 대기업 하나가 이전되는 효과, 그 이상의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군산 새만금 지역에 혁신도시가 구성되고 공공기관 이전된다고 한다면 많은 부분 군산 경제가 어려운데 상당 부분 군산 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 혁신도시가 그 전주에 결정되기 때만 하더라도 아마 군산은 아마 혁신도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교통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혁신도시를 전라북도에 유치한다고 했을 때 익산, 김제, 완주, 뭐 당연히 전주도 포함돼서 이런 4개 도시 정도가 서울 혁신도시를 유치하려고 경쟁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주, 완주인데 결국은 전주는 똑같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군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전라북도 도내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군산이 유치돼야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들은 전부 다 도청 소재와 혁신도시 다른데 이번만큼은 전라북도의 전주시가는 다른 지역에 혁신도시가 유치돼야 된다. 네. 그러면서 그 위치가 군산 새만금 지역이 돼야 된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그 산업적 측면이다. 전라북도 내에서 군산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적 비중은 매우 높은 현실이고요. 군산 경제가 어려우면 똑같이 전북 경제도 하락하게 되는 경제지표 전체적으로 이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군산 경제가 부흥되는 것 자체가 전북 경제의 부흥 효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특히나 군산 새만금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공공기관을 유치해낸다고 한다면 관련된 공공기관 입지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민간 기업도 유치가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새만금이 좀 속도감 있게 개발된다고 하면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 전북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근거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첫 번째 혁신도시가 구성될 때 군산은 교통 문제 때문에 전혀 대응을 못했는데 이번엔 교통 문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 군산 새만금 지역 신시도에서부터 전주까지 동서도로를 공사하고 있는데 한 30분이면 전주에 갈 수 있고요. 또 부안에서부터 군산까지 남북도로를 내고 있는데 완전 십자형 도로를 내고 있는데요. 그 도로를 계산하면 부안에서부터 군산까지 한 20분 내지 30분 되면 충분히 도착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공항도 지금 군산에 준비되고 있고 또 철도, 물류철도도 현재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물류철도가 진행된 이후에 나중에 여객철도를 투입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로 문제, 또 항공, 그리고 철도까지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오지가 전혀 아니다. 이제 교통의 핵심 중심지도 부상하고 있어서
크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군산 새만금 유치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내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군산 새만금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전라북도에 위치는 군산의 산업 요건을 생각했을 때 산업적 측면에서도 군산 유치가 적당하다. 네. 세 번째, 교통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 세 가지 근거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네. 수산물 품질관리원인데 전주에 있어요. 네. 뭐 이건 2017년도에 전주로 이전했는데요. 매우 아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수산물 품질관리원이 전주에 있다는 게 뭐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네. 군산 전라북도의 수산업이라고 하면 군산이 중심일 텐데 이걸 관리하는 기관이 전주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심지어 충남만 보더라도 충남 같은 경우는 장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모습이고요. 기존에 좀 정치를 꺼내서 또는 좀 적극적으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우리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이나 시민분들은 구체적이고 이렇게 지적해주고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그러면 이제 저희 공공기관이 오게 되면 네. 어떤 걸 좀 갖고 오고 싶다, 데려오고 싶다, 유치하고 싶다. 뭐 이게 오면은 군산에 좀 발전에 큰 영향이 좀 미칠 것 같다라고 공약으로 보셨으니까 생각에는 분명히 공공기관도 있으실 거고. 네. 실제 이제 아직도 뭐 2,000명이 넘는 공공기관들이 서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 뭐 3개씩 4개씩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 그것은 욕심일 거고요. 어쨌든 고루고루게 그 전국적으로 배정을 할 텐데 그런 과정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산의 산업발전, 전라북도의 어떤 산업발전, 군산이 갖고 있는 특수성들을 충분히 고려한 이런 기관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실제 구체로 들어가면 전라북도나 군산시가 함께 영역을 수행해서 어떤 기관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한데 직원이 한 900여 명 되니까 이런 기관이랄지 또는 지금 김재재 이제 이원택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 있는데 기관 중에 하나가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꿈의 철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속 뭐 1220km 이런 하이퍼루프 실증단지를 김제에 구축하겠다 이런 공약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연계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런 것도 좀 그 군산 새만금에 좀 공공에 유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 외에도 한국어촌어항협회랄지 농업정책 금융보험원 등 여러 가지 이제 기관 협회도 있으니까요. 이런 기관들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영역들은 아마 전문가들과 함께 좀 논의해서 결정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공기관 하나가 대기업 하나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희는 잘 못 느끼고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전주만 보더라도 실제 고용된 그 실제 공공기관에 고용돼 있는 그 직원이 한 5,6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한 10,000에서 20,000명 정도가 그 이사를 오게 돼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생산 유발 효과가 구조 한 603억 정도가 전북적 혁신도시 건설에서 이루어진 효과들이 있고요. 부가가치는 4조 8천억 정도, 고용 유발 효과는 한 7조 한 4천억 정도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거의 대기업 하나가 내려온 효과보다 훨씬 큰 효과가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기업 유치도 당연히 노력할 과제이긴 하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이런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군산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대통령 공약이셨잖아요. 이게 공공기관 이전. 그렇죠. 사실 국가 균형 발전을 처음 시작했던 게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했던 거고요. 네네. 그때 그 과정이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하지만 네, 맞아요. 그때 법을 통과시키면서도 힘들었지만 통과시켰고 그 법의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을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들이 성사됐잖아요. 지금 성과가 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런데 그 국가 균형 발전 과제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완전히 멈춰섰죠. 그런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부터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게 국가 균형 발전 시즌 2라고 해서
아직도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180여 개에서 한 230개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정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각 부처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지만 협회, 민간 협회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아직 명쾌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지금 그런 걸 어떤 대상 기관들을 옮길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총선 끝나고 나면 대상 기관들이 아마 추려질 거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전 지역 검토에 아마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쯤에서 저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특급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려고 해요.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군산시 시민정치포럼 황진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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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최주영 씨 막 얼굴 허세게 도는데요? 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화면 보시고 인사 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민주당 활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민주당 당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민주당 후보님이 열심히 하시는 걸 좀 보고 격려도 해드리고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제 또 같이 하시지만 정화동 대변인이셨던 김의겸 전 후보님도 사실 같이 오기로 했었어요 오늘. 근데 이제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상황이 지금 이렇게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네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다음에 오시기로 했고 원래는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오시기로 했는데 네. 오늘은 저만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저희 그때 같이 원팀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자주 뵈셨어요? 지금도 원팀이니까 자주 뵙고. 네, 자주 뵙죠. 네. 네. 지금 저도 좀 우리 황지원장님하고 사적으로 이제 사석을 여러 차례 뵀는데 방송으로 같이 뵀으니까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황지원장님 뵐 때마다 항상 죄송스러워요, 사실은. 너무 좋은 경쟁자임과 더불어서 좋은 선배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참 많은 선배님이셨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선거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도 있었지만 다른 면에는 황진원 원장님 정도 되면 제가 선거에 경선에 져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좋은 선배이셨는데 이제 건강 다 회복하셨죠?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신 말씀은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무슨 말씀이요? 네. 그래서 좀 빨리 좀 건강 회복하시고 해서 이제 군산 발전을 위해서 또 군산 지역의 정치권 혁신을 위해서 큰 다시 역할 맡아주시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보기 좋아요. 진짜 원팀 민주당 느껴지는데요. 참고로 저희 집사람 주치의십니다. 네, 상원이 자주 뵀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시민운동을 계속 하셨고 지금도 계속 활동 중이시잖아요. 그런 시민사회와 공적 가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시민운동을 오래 했다면 시기적으로는 좀 오래 되긴 했지만 사실 열심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보다 더 훨씬 열심히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시고 정말 모든 인생을 희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전혀 못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제가 용기가 부족하고 조건이 못 돼서 핑계지만 못한 것을 그분들 해주셨으니 전 조금이라도 뒤에서 후원하고 박수라고 쳐주는 게 올바른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했던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네. 아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국회의원 후보를 이제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지?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 원장님만의 기준. 사람마다 인생관이 다르듯이 가치 평가 기준이 각 다르겠죠. 근데 이제 어느
유명한 뭐 이름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정치학자가 말씀하였어요. 정치라는 것은 한 사이에 있는 공공재, 그러니까 재화, 물리력, 그 물적 기반을 그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는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분은 심판자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에 헌신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이것은 절대로 사익을 가지고 사익 추구의 도구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다른 일에도 그렇지만 특히 정치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그런 것에 헌신하실 분, 헌신한 분 네. 그런 분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저는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냥 제 주위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의 격려와 성원 덕분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못했습니다.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내국인 카지노 도박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저희 이제 공약에도 복합 리조트가 들어가 있긴 한데 내국인 카지노 도박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카지노 도박장 복합 리조트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거기에 네, 이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포함됐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사실은 그 카지노 특히 도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면 누가 다 동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 말 그대로 국내직책으로 그렇게라도 해서 활성화를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그 경제 부분이 뭐 놓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사회가 구성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과소평가에도 결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이 그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건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또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경제 활성화가 추구돼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 또 총체적으로 봐서 군산과 사람의 삶에 공유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결국 유익한 귀결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후보님도 혹시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저는 솔직히 이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허가는 거의 불가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실제 뭐 인천 송도 그리고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이런 여러 지역에서 지역 경제 회생을 요구하면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요청했는데 결국 특별법을 통해서밖에 허가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어쨌든 김관영 후보는 이제 공약을 걸었고 요즘 유튜브랄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던데 진짜 가능성이 좀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못 하겠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저도 뭐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는데 제가 가진 상식도 아니면 뭐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은 있어서 후보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보니 알아봤는데 사실 그 신호분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선에서도 동의하지 않을 거고 또 아니면 또 그걸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시도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과연 허가가나 아니면 동의가 될까 한국 사회 속에서 또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유익하기나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단언할 수 없지만 추측상으로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근데 뭐 정치가 생물이 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의 경제 활성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결국은 가장 총체적인 유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재미있는 댓글이 좀 올라와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신영대 씨가 좋습니까? 김의겸 씨가 좋습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몇 분 있으시네요. 대답해 주세요. 좋고 나쁜 그래서 이제 뭐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도 각각의 특장점들이 각각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뭐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좋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듯이 그분은 그분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우리 신부님도 신부님 나름대로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단점도 조금 있을 수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특별히 어느 분이 좋다 뭐 그런 것은 뭐 근데 이제 저는 뭐 김경훈 대변인님하고 사실 어제도 통화했고 뭐 요즘 통화도 가끔 하는 사이게 됐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까지는 뭐 TV에서나 언론에서나 봤지 전혀 빈분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신부님은 사실은 이제 같이 군산에서 같이 쭉 생활을 오래 했고 한 30년 전부터 근데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이 아니 그런 단체가 있었었죠. 네. 그때 처음 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김은태 회장님이 이제 대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도 뭐 관심이 있어서 그때 같이 활동까지는 뭐 올라가고 제가 하여튼 위원으로 참여해서 같이 뵀던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가까이 비고 있는 분이어서 사실 그 전입니다. 아, 그분인가요? 나라랑 청년회 활동할 때. 나라사람 정년이 맞습니다. 나라사람 정년이. 근데 이민기 국장님이랑 같이 네, 맞아요. 네, 강태호 그렇습니다. 대표님도 네, 했었고 네, 뭐 맞아요. 옛날 얘기가 참 나오네요. 그러셨구나. 저희 지금 이게 많은 댓글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다 소개드리지 못해가지고 다들 황진 대표님 너무 점잖으심 막 이런 맞아요. 그런 댓글도 있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원팀 민주당으로서 원장님께서 응원 한마디 저희 후보님. 예, 뭐 후보님 개인에 대한 응원이기도 하지만 전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 시기는 21세기는 세계사적인 문명의 대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현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서구 사회가 지금 세계사를 이끌어온 서구 사회의 어떤 역량이 이제 소진돼 가고 있다. 한계에 와 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의 당선이고 영국의 브렉시트가 그걸 현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동양 문명권으로 오고 있는데 그랬을 때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가치와 지향과 철학이 어느 것이어야 되는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결국은 그것 이끌어가는 정치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그 정치를 이끌어가는 게 각 정당들이고 그 정당들의 강령을 봤을 때 과연 우리 한국 사회 공동체가 어느 정당과 어느 정치 그룹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그러한 문명의 대전환기에 한국 사회가 극대화되게 성장할 수 있는가, 성숙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지역의 대표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보님들이 군산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등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런 민주당 후보가 더 힘이 실어질 수 있으면 그런 그 정치 집단이 한국 사회를 지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진짜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힘을 보태주셔서 정말 너무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두 분 한 말씀 서로 응원 한마디. 네, 아까 다 하긴 했는데, 우리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2년의 성패 여부, 더 나아가서 차기 대통령 선거의 결과까지도 규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요즘 제가 좀 마음이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지난 4년 전 총선 때 우리가 1당이 됐는데 그때 얻은 의석수가 123석이었어요. 근데 2당이었던 그 당시 새누리당이 얻은 의석이 122석, 딱 한 석 차이 났거든요. 그 한 석 차이로 우리가 국회의장을 차지했고 정세균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심판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던 게 그 한 석 차이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우리 황진 원장님께서
흔쾌히 몸도 아직 완전히 안게도 안 되셨는데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거를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선거는 제 개인의 선거가 아니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정치 개혁의 과제를 완성시키는 과정으로 가는 거냐, 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추락하거나 다시 후퇴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냐, 또 두 번째로 군산시 경제를 지금까지 망쳤던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묻는 선거로 갈 것이냐, 새로운 군산 경제의 회생 방안을 모색하는 미래를 선택하는 걸 선거로 갈 것이냐는 이런 중요한 선거 과정에 또 이제 우리 황진 원장님께서 함께 힘을 보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어깨를 무거운 어깨이지 하지만 함께 해준 것이 큰 힘이 돼서 그 짐을 함께 덜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꼭 이기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외치는 거 같이 해주세요. 네. 신영대 임내자 군산! 쉬는 데가 돼야 군산이 산대야.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쉬는 데가 돼야 군산이 산대야. 민주당이에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을 하려면 민주당을 밀어줘야지. 신영대 아저씨 힘내세요. 신영대 아저씨 화이팅. 우리가 응원합니다. 화이팅.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꽉 차보여요. 지금 다들 끝난 줄 알고 나가신 거 아니시죠?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다시 질문을 하나 마지막 질문하고 네. 끝낼 거예요. 지금 요즘 코로나로 지역 경제가 지금 많이 안 좋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집에서 아이들 밥 해주고 있는 삼시세끼 해주고 있는 엄마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지금 2중, 3중 고통받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일을 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밥 챙겨주면서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후보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아동, 육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나 공약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실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를 키울 때. 네. 제가 힘들었던 표현은 좀 적절히 않을 수 있지만 저도 주말 부부를 하면서 서울에 혼자 가 있고요. 아내가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직장 다니며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뭔가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보낸 게 아니라 시간을 때우려고 학원을 보냈죠. 미술학원 가가지고 원래 1시간 하고 나와야 되는데 2시간씩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 미술학원에서. 그러니까 1시간 하고 또 피아노 가서 1시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이를 많이 안 낳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그런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이 힘들으시니까 그 아이를 많이 안 낳는 것도 있어요. 네. 또 그것이 육아 문제 때문에 부부 갈등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고부 갈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들은 이런 육아 문제만큼은 좀 편안하게 국가나 지역 사회가 책임져 주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저는 좀 과거에 우리 정부에서 시행했던 인구 늘리기, 아이 낳기 이런 정책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효과를 내는 방식을 좀 찾아볼 때가 됐다. 원천적으로 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과제는 향후 국정을 준비하고 함께 논할 때 좀 제가 좀 준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우선 좀 급한 대로 좀 보육하는 엄마들, 그리고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 이런 분들의 어떤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줄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저는 좀 아이를 24시간 또는 시간제로라도 본인이 필요할 때
어떤 유치원이나 이런 공공보육기관에서 책임져주고 맡아주는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1차로 돌봄 체계를 하면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그럴 때 좀 시간적 제한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좀 온종일 돌봄 체제로 만드는 부분들, 또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또는 공립과 사립 간에 좀 그 보육 격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육 격차들이 있고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저는 제일 크게 고민한 중 하나가 공동 육아센터를 한번 만드는 걸 고민해보고 싶어요. 아, 네, 너무 좋은데.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좀 시 차원에서 크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부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게 하나 있는데 같이 어떤 혁신 교육을 고민하는 분, 그리고 공동 육아를 고민하는 엄마 아빠들 모여서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10개, 10분의 어떤 부모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운영하는데 나름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릴 날은 뭐 A 엄마가 뭐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을 좀 진행하기도 하고, 뭐 화요일 날은 뭐 B 학부모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름 만족도 높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 할 때 전혀 시 차원의 지원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그 학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걸 봤어요. 아, 법으로도.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엄마들끼리 서로 아이를 돌보는 것은 괜찮은데 가만히 돌보는 게 밥만 먹이고 책 주고 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네. 그래도 좀 의미 있게 교육을 좀 진행할 텐데 이런 과정에 외부 강사를 초빙하다가 뭐 매일 하는 거 아니고 가끔 좀 나름대로 어떤 뭐 마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아이들 교육을 했는데 이게 학원법 위반이라고 누가 좀 고발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엄마 아빠들이 곤혹스러운 학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규제도 좀 풀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개별적 단위에서 어떤 소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공동 육아 모임도 활성화할 필요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군산 전체적으로 엄마 아빠들이 나는 좀 편안하게 아이를 좀 6시 이후에 넘어서도 10시, 11시까지도 좀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이런 센터를 한번 도입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금 보육 육아가 이제 정규 시간이 끝나면 어떤 사람한테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한테 맞아요. 누구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죠. 늦은 시간에 누구를 맡긴다는 자체의 불안감이 엄청 크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새 뭐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의 좀 잘못된 행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공동육아센터 같은 경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믿고 맡길 수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응당한 뭐 세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믿고 사는 신용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되게 아이 키우면서 그런 부분이 되게 그랬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누구 하나는 무슨 약속이 있으면 제가 여기 앉아 있기 위해서는 맞아요. 누구 한 명은 또 아이한테 시간을 할애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부싸움이라든지 고부 갈등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공동육아센터가 정말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한번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아이를 키우는 이제 보육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면 이게 정책에 반영되는 게 진짜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어주시려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키우시는 분들. 가감 없이 저번에 1회 방송 보시면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걸로 전화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약속하시는 거죠. 네, 이게 가장 기본은 그런 거예요. 가장 큰 원칙은 지금 국가적으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 잘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산율이 매우 저하돼 있고 좀 지나면 인구 절벽 사회가 올 거라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인구 소멸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좀 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제도적 정비와 지원 체계 좀 재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군산시장과 함께 협의해서 진행되는 과제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하다는 국비를 확보하는 과제들은 공동육아센터 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 센터라는 것을 막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좀 유이시설을 활용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공동육아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운영비 정도를 준비하고 어떤 거기에 일정 정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진들을 배치한다고 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어찌 보면 지금 육아를 담당하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좀 상당 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한번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진심으로 그 다둥이 아빠로서 네.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게 공동육아센터라는 개념을 좀 넓게 보면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 공동육아센터가 만들어지면 가서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네.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친해지고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게 또 믿고 사는 재미있는 맞아요. 세상을 좀 만들고 맞아요. 싶습니다. 네, 너무들 안 믿어요, 저를. 네. 맞아요. 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댓글을 조금 읽어보고 마치려고 해요. 네. 지금 아까 황진 원장님께 여쭤봤던 거를 또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황진 원장님과 김우겸 전 대변인 중에 누가 더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네요. 저도 똑같이 우리 황진 원장님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김우겸 선배 같은 경우들은 그냥 저는 여전히 꼿꼿한 선비의 느낌, 그리고 쉽게 부러지지 않는 자기 정책 신념과 생각이 확고하신 이런 게 있고요. 그런 걸 표현하는 방식도 정말 정확한 표현으로 좀 말씀하시는 게 있고, 우리 황진 원장님 같은 경우들은 어찌 보면 실천으로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키는 이런 아주 특별한 분이시죠. 근데 전 솔직히 황진 원장님이 정치를 하신다고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워낙 부끄러움도 많이 타시고 남들한테 본인을 드러내는 것, 어떤 본인의 실천했던 것들을 실제 남들 모르게 실천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전미에 나왔을 때 이게 저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건데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나같이 험난한 길을 가시는 것 같아서 실제 그러는데 실제 또 들어가서는 정말 강단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 분들이고 해서 딱히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할 수는 없지만 저 똑같이 황진 원장님과 오랫동안 지역에서 많은 시간 함께 해왔고요. 그래서 좀 저는 황진 원장님 형 같은 느낌으로 지역에 좀 어떤 때는 왕 선배 이런 느낌이 있고요. 또 우리 김우겸 선배한테는 그런 원칙을 지키는 이런 꼿꼿함을 좀 배우고 싶은 선배기도 하고 해서 두 분 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댓글 하나 제가 먼저 마지막 댓글일 것 같은데 맨 정책적으로 어려운 얘기만 하다가 가볍게 한번 여쭤본 것 같아요. 새만금에 공장 막 짓고 한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반대로 생각해서 정말로 리조트에 복합 리조트 만약에 유치를 하신다 하면 거기에 디즈니랜드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군산에 우리 야구도시 군산에 프로스포츠 야구단이 온다고 하면 관광도 되고 삶의 질 향상도 되고 할 거거든요. 사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삶의 질 향상도 분명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분명히 경현철 씨가 여쭤보셨습니다. 야구 좋아한다고 제 생각 아닙니다, 절대. 실제 야구 구단을 만들면 저도 야구 좋아하니까 정말 좋겠는데 워낙 시 자체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고 어떤 기업과 함께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일정 정도의 경제력과 지역 내의 인구가 일정 정도 뒷받침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길게 보는 걸로 하고요. 요즘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보니까 요즘 바캉스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바캉스를 옛날에는 계곡으로 갔잖아요. 바다로 가고. 근데 요즘은 호텔로 많이 가요. 사실. 호캉스라고 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여름 되면 호텔 같은데 예약하는데 전쟁이 나더라고, 서울 쪽에 사람들은. 근데 송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들은 엄청난 금액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방값이 한 7, 8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불구하고 거의 2달 전에 매진될 정도로.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수영장도 있고 또 여기 여러 가지 유락시설도 있고 다 있어요. 물론 내국인 전용 카지노는 없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좀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이번에 좀 복합 리조트 만들 때 그런 시설들을 함께 갖추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안에 숙박하면서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낮 시간대는
고군산군대의 우리 천혜 절경들을 구경할 수 있도록 네. 뭐 이렇게 단 결합시키는 이런 리조트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네. 디즈니랜드는 좀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지금 오늘 방송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시청해주시고 댓글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29일 일요일 8시 더 알차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방송 진행될 거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사할까요? 힘내자 군산!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데가 돼야 군산이 산대야. 민주당이요.